커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31쪽을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한 번 다시 더 읽어보고 복습을 하고 모습은 변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공하다는 것이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연기로 일어났다가 연기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든 모습은 그 속에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하다라고 합니다. 공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몸뚱이도 모습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내가 쓰는 마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보는 세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에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맨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도 공하고 내가 쓰는 마음도 비었다. 텅 빈 성품이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수가 없다. 텅 비었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그러한 어, 바른 이치를 토대로 해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거를 전부 다 적용하고 실천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감사일기를 쓰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이제 노 교수가 유명하신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어, 정신의학에 스트레스의 대가 하면 한스 셀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스 셀리라. 이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강당에 백발의 노 교수들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기. 우리 감사 노트 쓰고 있죠? 감사. 감사하면서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래는 물을 끼얹었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를 하죠. 감사 노트를 쓰면 상황이 A라는 조금 전 상황하고, 내가 감사 노트를 쓰기 전 상황하고, 감사 노트를 쓰고 난 상황은 변하지를 안 했어. 상황은 변하지를 안 했는데, 내 마음가짐이 변해버렸어. 내가, 감사 노트를 쓰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평가하고 분별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면, 감사 노트는 어떻게 되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조그만 데도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오로지 자기 마음 하나 감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부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주 충만해져요. 본인이. 그리고 소박한 것에, 아주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줄 아는 그런, 자기의 인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감사를 꾸준히 감사 노트를 쓰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 노트 하루에 3번, 3개 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리고 무슨 감사를 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줄 아는데 숨 쉬고 내가 눈 떠서 바라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또 내 주위에 내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완전 감사예요. 완전 감사. 사람들이 그런 걸 감사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내가 감사 노트를 쓰다가 보면 처음에는 감사를 하는 게 무슨 큰 일이나 있고 어떠한 그 어, 조작 또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을란가 몰라도 나중에는 너무나 공기와 같이 햇빛과 같이 전혀 내가 너무나 충만해 있어서 너무나 만족 상태에 있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감사 노트를 쓰면.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달라지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스트레스 시대에 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 감사 감사하면서 살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 우리는 이미 일과 굴리기에 감사 노트를 늘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일과 굴리기를 매일매일 하면 알게 모르게 본인이 많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재밌는 일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131쪽 안 보죠. 131쪽 밑에 안대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봐서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우리가 지각을 하죠. 지각을 하는데 그 모습이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외부에 있어서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과 그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우리가 밝혀보자는 거죠. 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밝혀보지 않고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으로 모든 모습이 그대로 실체가 있다. 이러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뒤바뀐 생각 또는 망상 또 그 전도몽상 이렇게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모습은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라고 생각했죠. 이때까지는. 그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모든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뒤바뀐 생각을 내려놓아야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애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번뇌가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번뇌의 힘을 없앨 수가 있느냐? 약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다? 모든 모습들이 내가 지각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보림소는 모스콩식으로 하면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헛것이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어, 집착을 하지 않죠. 집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고 괴로움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전은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지가 일으키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진실한 문이 바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다. 공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기와 공성은 한 몸입니다. 연기를 깨달으면 공성을 깨달을 수 있고, 공성을 깨달으면 일체의 모든 법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수행의 요점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성이 무엇입니까? 공성이란 모든 법은 고정된 자성, 자체성이 없다는, 자체성이 없는 성품을 뭐라고 한다?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성이라는 것이 법성이죠. 모든 법의 성품이죠. 모든 법의 성품은 뭐다? 텅 빈 성품이죠. 공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성을 또다시 어떤 절대적인 실체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성도 공하지요. 공성도 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언어와 그 존재하는 실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존재하고. 언어는 지금 이제 공성이라면 언어지요. 언어인데 이 공성이라는 언어에 존재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 고정 불변한 모습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 즉 모든 모습의 본성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연기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전부 다 감으십시오. 눈을 다 감으십시오. 자, 감으면 지금 물체가 보이지 않죠. 시각으로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둠은 보입니다. 어둠은 보이지만 이 물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았다가 떠보십시오. 뜨면 내 주위에 있는 또 지금 노트북, 영상에 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물체가 보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눈을 감았다가 뜨면 사물이 보인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여사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물질이죠. 스마트폰은 원자와 분자로 만들어진 물질 아닙니까? 눈도 우리가 지금 하는 감각기관인 눈도 원자나 분자로 된 물질입니다. 이제 세포지만 세포에서 더 들어가면 원자나 분자로 된 물질이라. 그런데 물질인 눈과 물질인 스마트폰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식되는 순간 시각이라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거든요.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아, 이렇게 눈으로 이러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 눈이라는 물질, 눈이 물질이죠. 원자와 분자로 만든 물질. 또 내가 보고 있는 그러한 형상들도 원자나 분자로 생긴 물질인데 물질과 물질이 딱 만나는데 시각이다. 시각현상이 일어나. 그게 시각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안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버려. 참 이상하죠. 물질과 물질이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마음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인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물질과 마음을 둘러보거든요. 물질과 마음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물질과 마음이 진짜 둘이냐? 진짜 둘이냐? 자, 물질이라는 것도 어, 언어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도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한 것은 그 언어에 딱 맞는 본래의 그 어, 존재가 있지를 않아. 예를 들어 말을 해볼게요. 어저께 우리 능음경 반에서도 그랬는데, 자,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뭐, 콘크리트 또는 뭐, 목재, 이런 수많은 그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죠? 수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뭐, 그러한 재료의 아주, 아주 적합한 화합에 의해서 집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가만히 보면 집이라는 그러한 그 존재, 형상, 집이라는 언어에 딱 맞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뭐가 있느냐? 콘크리트, 자갈, 뭐 목재 또는 여러 가지 뭐 대리석, 뭐 이러한 모든 재료의 조합, 알맞은 조합을 집이라고 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육체다, 몸뚱이다. 이러면 몸뚱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이루어진 모든 기관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언어예요. 언어.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죠. 이름이라 이 말이야. 이름. 그래서 사람이라는 이름과 딱 그거 맞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경빈이가 배 만드는 일을 하나요? 앞으로 배 만드는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전공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어마무시한 철근과 또는 거기에 모든 재료가 들어가서 아주 잘 화합이 돼. 기술적으로 잘 화합이 돼서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이런 이름이 붙죠. 배라고 이름이 붙어요. 근데 배라는 실체는 없어요. 이름은 있지만 실체는 없어. 배를 전부 다 쪼개보면은 좀 그 각 부분들이 모여서 된 것을 배라고 하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형상은 전부 다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상을 이루었을 때 이름을 가지게 돼요. 이름을. 그래서 언어와 그 존재는 똑같지 않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름으로. 이름 이꼬르 존재.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이제 그 불교와 마음 1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남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
안이 빗을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10개죠. 그 다음에 법진, 이렇게 해서 색과 심의 재현, 인연과 그 다음에 등무관련,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심의 재현은 4가지가 있습니다. 심소사는 51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소연법이 오직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능엄경에 딱 말씀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체의 모든 물질과 마음과 모든 형상들이 모두 어디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일체의 물질들이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음과 이러한 물질들이 전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과 상, 체와 용, 우리 보림선언에서 말하면 절대성과 상대성,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33쪽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변한다,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요. 왜냐면은 이러한 컵을 이렇게 컵을 봤더니 이 컵이 본래 자기의 자성 또는 실체가 있느냐 이랬을 때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컵이라는 것이 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뭐다? 자기의 업식으로 보는 헛것인 것이죠. 그림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 연기를 공부를 할 때 제일 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변한다입니다. 변한다. 자, 모습이 변해요. 모습이 왜 변할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금방 저 비가 엄청 쏟아지고 지금 이제 그쳤네요. 지금 이제 장마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자, 비가 엄청 오다가 그치면 뭐죠? 변한다죠. 또 내일 날씨가 맑아져 버려. 그럼 변한다죠. 이게 어떻게 해서 변하냐?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말하자면 일종의 싸움이죠. 고기압이 내리 누질리면 날이 맑고, 저기압이 힘이 세면 비가 오고 이렇게 되죠. 또 찬 고기압이 힘이 세면 추워지죠. 열대성 저기압이 또 따뜻한 공기가 힘이 세지면 더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겨울이다, 여름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상관관계, 그러니까 연기,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비가 오네, 장마가 오네, 태풍이 부네, 날이 맑네, 또 날이 춥네, 날이 덥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사람이 아기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20대가 됐죠.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쭉 자라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이걸 뭐냐? 변한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가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이제 저처럼 또 나이가 70이 넘죠. 그러면 이제 얼굴에 주름도 가고, 몸도 슬슬 아프고, 옛날만 못하지요. 그러면 이걸 뭐다? 이름은 늙는다지요. 이름은 늙는다인데, 늙음인데, 그거는 뭐다? 그, 본성은 변한다지요. 변한다.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 화를 냈다가 즐거웠다가 막 또 우울했다가 막 마음이 변해. 이것도 뭐다?
변한다죠. 그러한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자꾸 이름을 붙이죠,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하면 분별이 확 떨어져 버려요.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이런, 내가 화가 저 배 밑에서 서로시 연기 피듯이 싹 올라오네? 딱 알아차려서 변한다지요. 없던 화가 일어나니까. 또 조금 있으면 그게 또 사라져. 이렇게 할 듯이 변한다. 여러분들이 변한다라는 것만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 변하는 도리를 생활 속에서 잘 적응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한다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깨달음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재행무상에 해당이 됩니다. 재행무상을 알면 제법 무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알면 그 속에 실체가 없거든. 왜 변하냐? 연기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 모습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지 않냐. 그걸 뭐라고 하냐?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저기 지도가 133쪽 좀 읽어봐 주지. 모습은 변한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고 냇물이 흐르고 단풍 옷을 갈아입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꽃이 피고 가을 바람에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이 모두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거를 읽어보니까 저 꽃이 피고 지고 노을이 지고 하늘에 별이 요새는 하늘에 별을 잘 못 보죠. 공해 때문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은하수를 봤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부산 도심에 있어도 그 은하수를 다 봤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새가 지저귀고 냇물이 흐르고 가을 되면 단풍이 들고 또 겨울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눈꽃이 피는 거죠. 눈이 오고 또 그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벼가 익죠. 그 다음에 대추나무에 빨간 대추들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이 뭐다? 전부 변하는 이치다. 전부 변하는 이치다. 그리고 성내고, 내가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쁘고, 슬프고, 또 밥 먹고, 배설하고, 가고, 오고, 잠자고, 꿈꾸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일하는 일상생활이 전부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은 그 속에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그 속에 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무엇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만약에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 속에, 그 화를 낼 때, 그 속에 내가 없어요. 내라는 게 본래 없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철저한 망상이죠. 망상입니다. 최고의 망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유식에서는 변개소집선이라고 합니다. 전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같죠. 항상 이거를 이해를 많이 드는데, 내가 길을 가고 있었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가는데 요새 우리 화단이 잘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도 옆에 화단이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뱀을 봤어. 밤에 길을 가는데 꾸불꾸불한 뱀이 그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를 또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고 노끈이 아니고 새끼줄을 아나?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굵은 끈이에요. 뭐죠? 우리 동아줄 같은 거. 굵은 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 내가 굵은 끈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을 했네. 그러면은,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죠. 이제 그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뱀은 이렇게 길면서 꾸불꾸불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무섭다. 그죠? 그 무서운 거. 그러한 지식이 있었단 말이지. 만약에, 뭐, 3살, 4살 된 애, 그런 애가 옆에 걸어가서 꾸불꾸불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뱀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는 동시에, 뱀은 숲속에서 살거든. 숲에서 살거든. 그러니까 뱀이 숲에서 살아. 꾸불꾸불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걸 노끈을 보고 그 동아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착각인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전혀 아닌 사실이라. 전혀 아니고 엉뚱한 노끈이야. 엉뚱한 동아줄이야. 끈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변개소집이라고 합니다. 변개소집. 그래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이 변개소집이라고 합니다. 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아니, 몸뚱이가 온갖 그 세포와 기관으로 모여졌어, 지금. 모여져서,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러면 돼.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러면 맞는데, 몸뚱이를 보고, 내다? 이러면은 변개소집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조금 어렵죠. 이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해. 지금 온갖 것이 다 변해. 그 다음 여름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지덕이. 여름 이야기.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점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는 생태계와 의식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새롭고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력난을 일으킬 정도의 맹렬한 더위도 지나가고 따뜻한 차가 그리워지고 포근한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 왜 이 여름 얘기를 제가 만들어서 넣었냐면은, 이게 이제 날씨 변화죠. 날씨가 변해요. 날씨가 변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 의식주,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날씨가 변화가 되면 요새 명태 안 잡히죠. 오징어도 잘 안 잡힌다고 오징어도 되게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산 자원도 싹 다 바뀌고 그다음에 저기 제주도하고 그러니까 남해 그 위에 남쪽에서는 바나나 같은 것도 열대 과일도 다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이제 사과 같은 거는 점점 위로 올라가죠. 위도가 높아지죠. 이렇고 또 날씨가 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구들이랄지 또 사람들이 입는 옷이랄지 음식이랄지 이런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거 그래서 여름 이야기를 거기다 써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고 숨도 쉴 수 없고 식물들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나지도 않을 것이니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 법계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나툴 수 없을 것이니 즐겁고 고달픈 인생살이도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며 소통입니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태어날 때는 조그만 아기였다가 점점 변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 결국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뚱이 중에 태어날 때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전부 다 변했습니다. 뼈가 자라서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지고 얼굴도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수천억만 번 나고 죽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몸뚱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가 생기고 죽는 것도 그렇게 보아야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와중에 존재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변하지 않는다면은, 당장 호흡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지 않고, 피가 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다이죠. 그냥 다입니다. 이게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이는 거, 지금 침도 꼴깍꼴깍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그게 익숙해 있어서 이걸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잘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통이 안 되면 병이라고 하죠. 병이 오죠. 소변이 안 나와. 소변이 불통이야. 그럼 병이죠. 신장에서 그거를 잘 못 걸러내. 그러면 병이죠. 심장이 뛰다가 멈춰. 심장마비죠. 그죠? 내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치매죠. 이렇게 전부 다 소통이 되지 않고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병든다라고 하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모든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는 도리입니다.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변한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으려면 나지도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나지 않으니까 죽지 않겠죠. 그러면 삼라만상 우주법계도 벌어질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내가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인생살이도 없을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변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소통입니다. 네. 변하는 이치를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이치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이다 이런데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변하는 것이 우리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렇게 몸뚱이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지요.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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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 마음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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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고 죽는 가운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우리의 본성자리가 있다. 우리는 그 본성자리를 되밝히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을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다. 그래서 몸뚱이가 이 몸뚱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려고 그래요. 몸뚱이 이꼴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이. 몸뚱이 이꼴은 나가 아니죠. 몸뚱이 이꼴은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걸 뭐라고 하냐? 아까 말을 했다시피 분별망상이지요. 병계소집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점점 아이가 됐다가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어떻게 된다? 사라지죠. 죽죠. 몸뚱이에 만약에 밥을 안 먹여, 몸뚱이에 물을 안 먹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몸뚱이는 말라서 죽겠죠. 모든 감각 그 기관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겠죠.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몸뚱이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변하는 도리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우리의 성품자리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나고 죽고, 그러면 세포가 나고 죽고 이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는 병 들어서 죽을 때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도 늘 나고 죽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나고 죽고 있어요.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조의 세포가 항상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나고 죽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죽을 때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나고 죽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변하는 와중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찰나멸입니다. 요새는 웰다잉. 옛날에는 웰빙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웰다잉을 많이 합니다. 웰빙이고 웰다잉을 하려면은 어찌해야 되나? 이 변하는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죠. 변하는 이치 속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다. 가짜에는 진짜가 숨어있다. 그 속에.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웰빙을 하려고 하나, 웰다잉을 하려고 하나, 그렇게 그게 허공에 헛말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외국의 그 교수님 중에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던데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교수님 책을 전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 변하는 죽는 몸뚱이가 죽는 속에 죽지 않는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우리 본성자리
본성 자리를 터치를 못하니까 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변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자꾸만 웰빙, 웰다잉을 자꾸만 하니까 좀 뭐라나 그 핵심을 찌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을 다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변한다.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상대성이죠. 이런 모습은 모두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찰나생찰나멸이에요. 찰나생찰나멸.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감각을 하고 보거나 인식하는 것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은요. 고정된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세포를 보면 세포가 쉼없이 움직이죠. 세포가 쉼없이 움직이지만 우리의 그 지금 눈이나 이 감각의 그 수준 그거는 그렇게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각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다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양자 물리학도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35쪽이요. 요거 하기 전에 웰빙, 웰다잉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그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웰빙, 웰다잉을 알려면은 반드시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웰빙도 되고 웰다잉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모습 속에는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변하기 때문에 자라고, 변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변하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고 다리로 걸어가고, 변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변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도 일어납니다. 사는 것이 곧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고 물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곡식이 익습니다. 변한다는 이치가 이해가 됩니다. 예. 변하기 때문에 말도 하는 거지요, 지금. 변하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막 계속 변하는 상황이죠. 아까, 저기, 경빈이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던데, 물 먹을 때 말입니다. 컵으로 우리가 물 먹을 때. 만약에 근육이 그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오므리지를 않으면은 근육이 쭉 그냥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물 한 모금도 못 마실걸요. 입술이 쭉 물을 먹으려면 입술이 싹 그 물 먹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죠? 형태로 변해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므립니다. 저도 이제 그거 쉬는 시간에 물을 먹으면서 입술이 쭉 오므려서 물이 안 쏟아지고 입속으로 쏙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야. 내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물을 먹었네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 음식이 싹 들어가면은 이 혀가 그 음식을 이빨만 씹는 것이 아니라 혀가 그 씹는 것을 잘 이렇게 맞으면 그걸 뭐라고 하지? 잘 이렇게 혼합을 시켜준다고 하나? 혼합을 시켜가지고 목구멍을 꿀떡 삼키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밥 씹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이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밥 먹을 때. 이 목구멍에 밥 숟갈 들어서 내가 입속에 음식을 넣었을 때 이 입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음식을 먹어서 여기서 저작 활동이 일어나서 식도로 어, 음식을 넘긴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요. 가만히 이렇게 자기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씹고 넘기니까 그거를 그렇지. 병원에 이 입으로 음식을 못 먹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병원에 가보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기관지 여기를 이제 뚫으신 분들은 입으로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나 코로 음식을 이제 그 유동식을 제공을 하는데 그 연화 재활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를 뚫어서 음식을 넣거나 연하 재활. 코로 음식을 넣는데 그러면 이게 식도하고 이 근육이 다 늘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을 못 삼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재활을 시키더라고요. 연하 재활이라고 하던데. 야, 재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자극을 자꾸 주더라고요. 이 입술, 목, 여기다가 자극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이제 근육을, 어,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변한다는 사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때까지 그거를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변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지금 현재 내가 일어나고 있는 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변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변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닿을 때마다 참 세상이 이게 불가사의구나. 참 이 존재라는 것이 불가사의구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구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지구별 이야기.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 동물, 곤충도 살고 그 위에 세계 각국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게의 지구가 허공에서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지 신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이라 추정합니다.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네,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지구가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거운데 어떻게 공중에 둥둥 떠 있냐는 겁니다. 무거워서 퉁 떨어져야 될 건데 둥둥 떠 있어. 또 한 가지는 지금 지구가 나이가 46억 살이야. 46억 살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지구가 사라질 거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박수현 학생, 지구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구가 사라지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음, 지구가 사라지는 거랑 상관없지 않을까요? 지구가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지겠죠. 그러죠. 그래서 뭐 요새 화성에 간다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지금 띄우고 있죠. 그렇죠? 음, 여기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는 이치만 확실히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거를 안다면 정말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것이 물체든 내 몸이든 마음이든 또 세상이든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긴 것이 반드시 사라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놔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착을 하지 않고 놔버린다고 하니까 뭐 사는 걸 뭐 헬렐레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보통 사람은 관찰을 안 해. 이 이치를 생활 속에서 잘 못 봐.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관찰을 하니까 집착이 훨씬 집착을 덜하고 순리대로 잘 이해를 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해놨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은 자기 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깥의 풍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거실을 통해서 본 창으로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는 이런 풍경이 있고 이런 풍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자기 방에서 그 창문으로 보는 풍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풍경을 얘기를 할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풍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얘기하는 것이 쟤는 제가 보는 풍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는 아버지가 보는 풍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풍경 얘기하는 대로 왜 아들이 수긍을 안 하냐? 아들은 또 자기가 보는 풍경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연과 조건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식으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료로 얘기를 하고 그 자료의 시각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A와 B가. 만났을 때 A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고 B는 공부를 해. 그러면 A는 막 자기 자료로 얘기를 해. 자기 자료를 얘기하면 B는 딱 보고 니는 네 자료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따라하다. 그럼 B가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은 A는 어떻게 생각하냐? 니는 왜 내 의견에
같이 수긍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B는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너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시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B는 A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 분함이 없어. 성을 내지를 않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음, 인간관계, 또 일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이치를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는 영 다르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금 공부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때 내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아져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것은 좋아하고 늙고 병드는 건 싫어합니다. 늙을 수 있어야 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태어났으니 죽는 것이고 생각이나 감정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재미를 굴리면서 인생살이를 합니다. 어릴 땐 어린아이로서 좋고, 젊을 땐 젊은 대로 좋고, 늙으면 늙은 대로 좋습니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아름답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숙연함이 있습니다. 변하는 이치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변하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걸 변하는 이치로 내가 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보지를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건 좋아해. 근데 늙고 병드는 거는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근데 늙고 병드는 거는 순리. 이 몸뚱이가 헛것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치를 꼭 외워야 됩니다. 딱 물어.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하는 거, 뭐, 우물우물하고, 이게, 이렇게 사물이 변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 이렇게 변한다라는 그 이치, 그, 뜻을 내가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73세니까 이제 손자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은 전부 다 아유 우리가 늙어서 어쩌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럼 제가 꼭 한마디 하죠. 우리가 늙어서 죽지 않으면 손자가 클 수가 없다고. 제일 먼저 이제 손자가 이쁘지요? 그래서 손자가 이쁘대. 그런데 우리가 늙고 죽지 않으면 손자가 못 커요. 내가
손자 키우려면 늙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 웃어요. 이게 무슨 돌이? 변하는 돌이에요. 변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나 지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마음이 탁 일어났어. 그럼 이것이 반드시 사라질 줄을 알아. 내가. 또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 그럼 이것이 반드시 사라질 줄을 알아. 이렇게 내가 생각을 딱 하면은 문제가 50%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당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해서 최고로 해결되기를 원해요. 최고의 수준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의 자료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자료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만큼 해결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지식만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일단은 마음이 딱 놓여. 그럼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원을 세워서 꾸준히 자기가 그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좀 비밀인데 자기가 강력한 진함철이 됩니다. 그 원을 탁 가지고 있으면 그 원을 가지고 쭉 그 원을 향해서 쭉 자기가 실천을 하고 있으면 강력한 진함철이 돼서 좋은 인연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꼭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을 세워서 일과 굴리기를 매일매일 하라. 매일매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성 자리에서 그 일을 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힘이 돼서 좋은 인연을 내가 스스로 끌어당겨. 그거 잘 안 믿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진함철은 누군지 아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그다음 모하메드 이런 분들은 강력한 진함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본 적도 없어. 그래도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를 한단 말이지. 전 세계.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딱 여러분이 문제를 딱 당하면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해결된다. 첫째, 딱 내 생각에 반드시 해결된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 해결이 된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 그러면 더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원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된다. 꾸준히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인연이 와서 도와준다. 도와준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지금 앞에 계속 이제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자기가 매일매일 원을 세워서
그 원대로 실천을 해서 내가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돼서 좋은 인연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직접 한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일을 성취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될지를 딱 알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